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버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또 캔들마스터 바로 또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 차고요. 네, 초능력자들 캔들마스터. 이제 뭐 어떤 룰로 진행되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 오늘 또 뭔가 또 변칙적인 룰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진행하는 게 각자 이제 한 가지의 기업을 가져와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은 공격을 방어하는 게 메인 컨텐츠죠. 그리고는 중간에 퀴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차트만 열어놓고 이 차트가 어떤 기업의 차트인가 이거를 맞추는 그런 퀴즈도 있었는데 추가됐습니다. 이제 추가된 게 뭐냐 그러면은 글을 읽어야 돼요. 글이요? 네. 근데 그 글이 종토방 글입니다. 너무 재밌겠다. 종목 토론방. 너무 재밌겠어요. 네, 네이버 종토방 글을 읽고 이 방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맞춰달라고 이렇게 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또 종토방 퀴즈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소개한 종목에 대한 투표도 진행되면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퀴즈를 맞추면 또 캔들을 모으고 그걸 토탈로 종합해가지고 캔들을 가장 많이 모은 여기 나온 출연자분들 중에서 한 분 1등을 선정해가지고 상금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름도 붙였어요. 주식 민심 읽기라고 해가지고 차트 읽기, 민심 읽기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투표가 어디서 진행되는가? 오늘의 투표는 업사부님 방송에서 그렇군요. 네, 큰형님 방송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4회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방송에서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거기서부터 투표를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저희 큰형님, 네, 저희 장유 유서로서 큰형님 방부터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업사부님 방송 업사부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서 투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사전 투표 진행됩니다. 오늘도 5개 종목이 올라왔고요. 치트키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반칙스럽게 엔비디아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 먼저 읽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막 띄워주세요. 자, 본 방송에서 언급하는 각종 재테크는 스트리머 본인의 주관적 견해이며 아프리카TV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여며 투자의 이익과 손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동네에서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주세현 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찌 지내셨는지. 네, 뭐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여러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기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기술인가요? 매도의 기술인가요? 매수 기술과 매도 기술이 접목된 기술입니다. 둘 다 접목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하나 또 소개를 또 하시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바로 옆에 살 빠진 행성이. 안녕하세요. 야, 이 턱이 없다. 많이 갸름해졌죠. 방송에서 좀 너무 부하게 나오길래 체중 감량을 좀 했습니다. 2kg 정도. 아니, 애가 가면 갈수록 없어도 자꾸. 자, 그래서 일단 2kg 감량한 행성이 왔고요. 네. 자, 그다음 업사부 형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 2kg 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네. 또 뷔페에서 또 많이 먹고 와가지고요. 네. 그 2kg를 받은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살을 다 이렇게 던지는 거죠? 어, 저도 받았는데요. 아니, 그러고는 빼꼬마 너도 받은 거야? 저는 그 참치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고추 참치. 그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게 기도하면서 고추 참치를 좀 많이 먹는. 근데 결과가 좋았어요. 예, 엄청 좋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참치 먹은 거 말고는 다른 뭐 그런 건 없나요? 좀 사실 이번 주에 좀 아파가지고 아. 좀 이제 운동도 못 하고 아하. 좀 쉬느라고 좀 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쉬면 보통 빠져야 되는데 쉬어서 부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투표 업사부님 방송에서 다 진행된다라는 거 공지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그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던 종목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성적은 행성이가 제일 좋아요. 저는 거의 뭐 100점 아닙니까 지금? 진짜 이거 너무 잘해.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제가 가져왔는데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5만 원 돌파해가지고 가스공사도 먹었다. 승률 거의 100%입니다. 네. 승률이 너무너무 좋고요. 업사부 형님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어제 우리 참치 얘기할 때 네. 풀몬을 그냥 갈아탈 거를 아, 풀몬 갈아탈 거를 괜히 이제 수소했다가 네. 아직은 바람 빠지고 있습니다. 아, 계속 내려가고 네네네. 있다. 아니 뭐 많이 빠지진 않아요. 거의 그냥 옆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쵸, 그쵸, 그쵸. 정도라서 네. 기회가 좀 금방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는 우리 절치부심한 백곰. 네. 올라왔어요. 아, 예, 그 참치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사조는 상한가 갔는데 동호는 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소영성님이 사조 참치 먹는다고 했을 때 맞아요. 살짝 바꿨어야 되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얘 역시 약간 느낌은 행성이가 모든 걸 캐리하는 아하.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 세현이 형님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파버나인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파버나인이 지금 예전에 그때 신용 잔고율이 줄면 들어가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때 그 이후로 한번 튀었습니다. 8%짜리 한번 캔들이 나왔었는데 그 캔들이 뭐냐 그러면 세력들이 개미들이 붙는지 안 붙는지 체크해보는 물량 체크 캔들이거든요. 어허. 이 신용 개미들이 그때 만약에 털고 나갔다면 종목이 반등할 수는 있는데 신용 잔고가 아직 5%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신용 잔고가 2에서 3%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 접근하시면 자꾸 접근하시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신용이 남아있어서 아직은 기회가 아닌 것 네,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저희가 시총이 매우 작은 네, 맞습니다. 시총 꼴등을 또 가져오셨어요. 아, 네. 과연. 저는 이제 제 주관대로 계속 쭉 가겠습니다. 일단 종목이 너무 이게 사전 투표를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딱 하나 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일단은 가져오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행성한테 발언 기회 줘라라고 저렇게 또 채팅이 올라왔으니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오늘의 각오. 오늘에 하고? 네. 오늘도 제가 이제 또 괜찮은 종목 얘기하면서 네. 이제 승률 또 100%를 한번 달성해서 어허. 저희 선배님도 한번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미리 경고했어요. 오늘 조질 거라고. 오늘 좋아. 각오하세요. 좋아. 주가로 저는 답장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고 투표는 요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운영자님이 뛰어가셔가지고 자 투표 결과 나오면은 누가 1등인가 제가 한번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종목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1등 뭔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공지를 하고요. 자, 투표 마감하고요. 자, 이제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무엇이냐? 셀트리온입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 되게 묵직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스윙 투자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이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했다가 그 규제가 떨어진다, 규제를 이게 안 한다라는 그런 이 썰이 돌면서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조금 매도가 또 역시 1등 공개가 됐는데 역시 너무 어허, 칙칙해요. 칙칙해요. 공동 1등이라고요? 아, 세 개다. 세 종목이. 세 가지가 잠시만요. 공동 1등인데 일단은 셀트리온도 1등인데 클리어도 1등이에요. 그리고는 엔비디아. 네. 네, 엔비디아를 들고 오신. 세 개나 주시는 거예요? 초과 그래서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일도 있네요. 스타트부터 공률이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그 행성 씨? 네네. 네 거 아니야. 왜 상관없나요? 손이 나오지? 저희 카메라 단체 좀 잡아주세요. 행성 씨 어떻습니까, 기분? 이렇게 주알못이 많다니 안타깝습니다. 야, 시청자를 이렇게 까내린다. 호호, 주알못이 많다. 호호, 요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오늘은 업사부님 방송에서 투표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투표도 업사부님 방송에서 이제 또 다들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윙 투자하기에는 그냥 뭐 대충 지금 한 10만 원 중반대에서 그냥 10만 원 후반대에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솔직히 장이 뭐 살 게 별로 없어요. 뭐 다들 인정을 하시겠지만 살 게 없습니다. 살 게 없을 때는 이게 좀 묵직해도 확실한 놈들, 이런 놈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는 이게 뭐 금리에 상관이 있든 없든, 그리고는 엔비디아에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 그런 거를 선택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묵직한 바이오 한번 가져와 봤고요. 증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연말까지 재료가 아주 많은 상황, 그리고는 제가 최근에 1년 동안 공시를 좀 긁어봤는데 램시마이스C가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이게 지금 풍모코가 어찌 보면 이제 병증 확대를 하고 있다. 미국의 판매허가도 또 추가로 나오고 있다. 그다음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풍모코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 12개나 공시가 나 있습니다. 다들 풍모코가와 임상 3상 이상의 그런 공시가 나와 있다 보니까 얘네들 앞으로 돈 벌 거 많다 이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이라서 저는 그냥 국밥 같은 친구 셀트리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들 컨텐츠 아시죠? 공격. 예, 지금부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격 스타트! 근데 사실 이게 공격할 만한 거리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까지 하고 예. 상당히 좋은 수익들도 많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박스잖아요. 예. 2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박스인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나는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항상 우리가 하면서 고민됐던 게 그런 네, 부분. 네, 저도 네. 그래서 오늘 종목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한 아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오긴 했지만 너무 빡세요. 네. 이거 돌파를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박스 상단에까지만 가면 또 팔고 또 기다릴 건지. 일단은 지금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입니다. 박스 하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고 이평선을 보더라도 16만 5천 원이면은 락바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차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밀린다 혹은 분할 매수를 하면서 16만 5천 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규어를 뚫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왜냐 그러면 비싸서예요. 비싼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20만 원을 단기에는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올 초에도 20만 원 뚫고 올라갔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한다라는 점에서 뚫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면은 올라가긴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서 20만 원이라고 하는 상단 박스를 뚫을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라고 하는 쪽에서 수급이 빠지면은 그때 반대되는 수급으로서 바이오 쪽으로 튈 수 있는, 지금 2차 전지로 가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바이오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수급이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수급상에서 반도체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다들 반도체를 들고 계실 거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해칭은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박스가 워낙 예쁘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서 꾸준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비싸다라는 게 해소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증설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 품목어가 돼 있는 게 이 매출로 잡혀야 되는데 매출 인식이 되기에는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쯤에 됐을 때 좀 더 뮤지션 그 이상, 카더가든 만족감 그 이상 뉴 하이퍼 프로. 우리가 어찌 보면 오히려 반도체가 꺾인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가더라도 크게 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 매매를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네. 특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네. 많으셔갖고 네. 말이 좀 빠르신 것 같다고. 어허. 오늘 유난히 좀 말이 빠르신 것 같대요. 어허. 네네네네. 오늘 말이 빠른 이유는 끝나고 어디 가시나요?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건가? 걸렸나?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략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10만 원 중반대 매수, 10만 원 후반대 매도, 20만 원 뚫는 거는 연말 정도를 가정을 하면서 이제 물량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의 전략에서는 사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 어차피 박스권 상단에 매도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이렇게 실적이 좀 많이 꺾였는데 네. 이게 언제쯤 이게 좀 정상화 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셀트리온의 실적이 지금 꺾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렇게 좀 썼던 비용들, 그런 것들이 지금 취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작년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또 많이 나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실제로 영업이익률 보시더라도 계속 20% 후반대 30%대를 유지하던 그런 기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보시더라도 20% 언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1분기도
때도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합병이 있었던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5% 언더, 4.8%밖에 안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최근에는 좀 비용이 많이 좀 지출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매출이 성장되고 있는 점, 그런 부분에서는 증설까지도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비싼 거 제외하고는 저는 여전히 뭐 실적 측면에서도 걱정할 건 없다. 이게 이해되는 실적 감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영업이익률은 결국 연말이 되면 회복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에 종목이 많잖아요. 네. 지금 요즘에 바이오 중에 제일 잘 나갔던 게 이제 알테오젠이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거 생각해 보면은 바이오주도 그 테마라는 게 있잖아요. 올라가는 테마 주기. 근데 지금 사실 알테오젠이나 이런 애들이 HLB도 한번 같이 올랐었고 그때 셀트리온은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 대장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헬스케어랑 합병이 되면서 이제 제약밖에 안 남았잖아요. 코스닥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에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시총이 50조? 5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차이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산발을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네.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상단이 좀 막혀있는 느낌이 아닐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삼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바 역시도 지금 작년 연말에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6공장까지 5공장? 6공장까지 증설이 되면서 캐파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인식이 되는 시기 그게 이제 올해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다음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면으로 엮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고 이게 코스닥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한다 신약에 대한 이런 병증 적용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동안에 걔네들은 제약 바이오 신약으로 묶이는 반면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뭐 삼바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은 이게 약을 제조하는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묵직한데다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제조 상황에 맞춰가지고 얘가 지금 조금 이게 뭐 매수 매도가 발생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제약바이오는 AI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수급이 뒤집어졌을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그쵸 이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과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기업들과 시가총액 10조 언더인 기업들은 수급 자체가 많이 다를 수 있다.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연말에 뭐 매수를 진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15만 원 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추가 하락까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공매도 관련돼서는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제 공매도 1위였고 실제로 이제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공매도랑 전쟁을 선포할 만큼 공매도에 좀 민감한 기업인데 코로나 이전 대비로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30만 원대 갔다가 공매도를 맞고 버텼던 라인이 13만 원, 14만 원 라인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은 물론 이제 셀트리온 LCT가 합병을 하면서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셀트리온 그룹의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은 공매도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이렇게 차트를 뚫고 내려갈 만큼 약한 기업은 아니고 그리고는 지금도 이제 그때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가지고 워낙 많은 그런 그 약물들이 이제 품목허가까지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에 쉽사리 공매도로 이제 밀리고 매도하고 도망치는 그런 투자자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어하면 돼요. 네, 이렇게 방어하면 돼요. 저는 항상 안정적인 기업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쵸? 약간의 저는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FM과 같은 그런 컨텐츠를 항상 보여드린다라는 점. 저도 원래 이렇게 노점주만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항상 법니다. 항상 벌기 위한 여러 가지를 노력하는 그런 투자자이고요. 이제부터는 점점 하나씩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저희가 치트키 엔비디아 한번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가져오신 분은 저희 큰형님, 업사부 형님께서 엔비디아를 가져오셨어요. 자, 한번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엔비디아가 치트키가 맞죠. 네. 뭐 우리가 네. 또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도 했었지만 한 번 정도는 그 미국의 혹은 세계의 전체의 시가총액 1등부터 한 5등 정도까지는 다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은 이제 사실은 기업 소개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죠? 애플이든 그죠. 뭐 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노가다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네. 노가다 작업을 해서 엑셀로 쭉 그 이번에 이제 그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 이전에 한 이후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에 얼마까지 빠지면 반드시 수익이 났는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퀀트 지표처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한번 준비한 그거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점유율.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보시면은 GPU 점유율이 지금 92%예요. AMD가 아무리 쫓아오려고 해도 어머. 어머. 참 3%. 암드가 3%밖에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와 엔비디아를 그냥 계속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증권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한 가지는 경제적 요소. 아하.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뭐 금리적인 상황,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상황, 뭐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게 한 가지 요인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정치적 상황. 아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정책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크게 확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가 기술의 발달이에요. 기술의 발달.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중에 경제적 요소, 그 다음에 정치적 요소, 기술 발달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마이웨이를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술 발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달이 중심이 됐을 때 이 종목들이 세계 시가총액 상위를 장악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리고 빅테크가 중요하다. 지금도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끌고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멀리 남아있다라는 걸 또 부인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발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망 깔고 좀 발전량 늘리고 데이터 센터 더 증축하고 아직도 GPU 이 수요적인 부분들이 지금 공급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성장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매출 추입 이거 보지 말고 제가 엑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띄워보실래요? 요거 매출로 보시면 계속 늘어납니다. 성장률은 조금씩 낮아진다 하더라도 성장이 네. 멈추진 않아요. 네. 계속 올라갈 것이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엔비디아를 사고 싶어, 그죠? 혹은 나 샀었다가 팔았더니 더 갔어. 짜증나네, 그죠? 네.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이거 도대체 엔비디아 사고는 싶은데 계속 올라가네? 그럼 언제 사야 되지? 언제 사면 좋을까? 자 엑셀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걸 한번 노가다를 한번 띄워봤어요. 어허. 노가다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노가다를 자 2021년 8월 30일 정도부터 지금 한번 얼마까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샀을 때 떨어진 부분부터 상승이 얼마큼 나왔는가를 한번 봐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15% 정도 떨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사기 시작하면 반드시 수익이 나더라. 엔비디아 15%. 물론 15%보다 더 떨어질 때 있죠. 19% 떨어질 때도 있고 26%, 뭐 30%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샀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 이상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5% 이상 안 떨어지면 15%까지 확대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뒀을 때 지금 반등 기간이 보시면 36거래일, 136거래일, 뭐 89거래일 있죠. 예, 그럴 때는 수익률이 77%, 246%, 148%까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도 우리가 사실 미국 주식도 너무 작은 종목들이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한국 주식도 그렇지만 대형주만 건드린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들만 건드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거 언제 사지? 또 막상 막 10%씩 빠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겁먹어서 또 못 사고. 근데 이렇게 한 번 정도 짚어주면
아 맞아 여기 초등국자에서 업사을 한 사람이 15% 이상 빠지면 그냥 사도 된다고 저 노가다에서 작업해서 갖고 왔네? 한번 믿어볼까? 믿지는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저런 부분들로도 공략을 가능하겠구나 밀리면 그냥 한번 더 사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표를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희가 뭐 들어도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여길 뭐 딱히 공개할 게 있을까 싶지만 저희가 또 저희 대기실에서부터 다들 자료를 조사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엔비디아에 대해서 공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스타트! 네, 국내 종목하고 이제 미국 종목과는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차이는 이제 분명하게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들도 그렇고 이제 상승률도 국내 주식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거의 최고점에서 액분하면서 좀 내려갔다가 조금 우행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지속적인 이제 매출 증가는 이제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증가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는 이제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내 그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우리 상승 기대감으로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하락이 깊어졌단 말이죠. 그런 하락을 좀 염두하고 좀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질 수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의 그 약점이었다고 하면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부분들에서 첨단 산업을 중국에 넘기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주춤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국을 뺀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 과연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지금부터 15% 빠지긴 할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오히려 국내 증시하고는 조금 판단이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7월 24일부터 그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 제도가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에코프로 머티랄지 그다음 현대중공업 몇몇 개 있어요. SM이랄지 등등등 이거 이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 제도 시행 전에 블록딜 해버리자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돼갖고 급락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7월 24일이니까 약간 시간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조금 남게. 그래서 국내 증시 쪽에서 괜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알기 어렵잖아요. 괜히 폭탄 맞을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조금은 뭐랄까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사실은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증시, 국내 파생 중심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순서를 바꿔서 한번 저걸 사고 싶은데 언제 사면 좋을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간이 고점, 최고점 대비. 그 사실 저도 이거를 목요일 날 저걸 만들었다가 목요일 밤에 또 올라가갖고 다시 바꾸고 금요일 날 또 올라가고 또 바꿔갖고 지금 또 제출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좀 빠져주면 좋겠다. 그럼 사게 더 많이. 눌림목을 잡고 이제 들어가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이 지금 역사적인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정도 빠지면은 매수를 해라. 아니 이게 지표적으로 저는 이걸 깔 수가 없는 게 저도 이제 방송 콘텐츠를 맨날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어찌 보면 뮤지션 그 이상, 카더가든 만족감 그 이상 뉴 하이퍼 프로. 강의도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간증을 해요. 제가 돈 제일 많이 번 게 뭐냐? 빅테크 5%, 10%, 15% 빠지면 사라. 15% 이상 빠지면은 다 태워된다. 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걸로 돈을 벌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데 매우 좋은 전략이에요. 지금 주도주 엔비디아인 건 다 알고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처음에 딱 말씀하셨을 때 엔비디아를 지금 여기서 사라고? 이거는 깔만한 데인데 갑자기 표 띄워서 15%까지 이건 형님 반칙이지 않아요? 아니 그만큼 저기 노가다 작업을 했잖아요. 허허 이거는 노력상. 왜냐면 제가 이 매매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5% 빠지면 주도주 10% 15% 빠졌다 사도 돼요 태워도 돼요. 예.
아 이러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또 공격하실 거 있으실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그니까. 이게 뭐 주식 분할도 있었고 뭐 이제 그 젠슨왕 의장의 이제 매도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이걸로 인해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싶은데 15% 빠지면 빠지면 사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벤트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조정이 올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도 그거를 조정 날 것 같은데 그걸 엑셀표 한 번만 더 한 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15% 빠지면 얼마냐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가격까지 네, 15% 빠지면 가격이 112.89달러. 아, 네, 112. 1120달러. 네, 112. 이게 지금 이제 1130달러. 액분해서 네. 그랬을 때 이제 15.01%가 하락한 상태니까 저 밑으로 떨어지기만 해라. 공격하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격하자.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 행성 씨는 AI를 많이 쓰세요? AI 저는 사실 제가 취미로 음악을 네. 만드는데 그쵸, AI 음악. 만들 때 사실 AI 프로그램의 도움을 좀 받아서 네. 만들고 있긴 해가지고 네. 자주 쓰고 있긴 합니다. AI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AI 프로그램 써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 유료 결제예요. 월 네, 구독료. 그래서 제가 결제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정도 딱 체험해보긴 괜찮은데 이걸 장기적으로 꾸준히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좀 완벽하진 않은 느낌이에요.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은 부족함이 이게 좀 더 채워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엔비디아를 사실 네. 산 적도 없고 네. 그냥 올라오는 구경만 했었는데 네. 이게 제가 한 4년 전에 네. 이제 주식 방송을 처음 했을 때 그때 테슬라 열풍이 있었어요. 그때 그쵸. 막 사람들이 뭐 테슬라미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국장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채팅방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주식 왜 하냐? 테슬라 사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복사되는데. 고쳐.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지금 약간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심해야 되지 네, 않을까.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 테슬라도 옛날에 뭐 떨어지면 사면 된다. 그리고 그때 액면 분할하고 아마 이렇게 좀 떨어진 걸로 아는데 테슬라가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이번 액면 분할이 6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이제는 한번 좀 이렇게 각도가 너무 격하게 올라가서 테슬라처럼 한번 이렇게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사실 좀 무섭지 않냐?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출적인 부분이나 성장성이 만약에 성장률 자체가 지금 안 나오는 상태라고 하면 아마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테슬라 자체는 전기차 판매가 주춤해져 버렸죠. 네. 그리고 경쟁자가 지금 너무 많아졌고 네. 중국 기업들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아까 맨 처음에 동그라미 보셨다시피 지금 세계 점유율 자체가 96%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 정도를 걱정할 단계는 없다. 대처제가 없다. 엔비디아 성장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YOY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YOY 성장률을 이제 그 계속 추세를 보다 보니까 올해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그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게 1분기였는데 그때가 이제 YOY 260% 270% 정도가 나왔고 다음 분기부터는 YOY로 꺾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성장했던 부분 기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꺾일 것이고 1년 뒤에는 우리가 내년 1분기 정도 실적을 보면은 YOY로 이제 60% 후반대에서 70% 초반대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관점에서도 여전히 지금 현재 포워드 PER이 36배란 말이죠.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15%만 조정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을 이제 그 스타일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서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표에 보면은 어떨 때는 상승 부분이 15%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국내 주식을 하든 뭐 삼성전자도 반토막 나면 올라온다 하죠. 그렇죠. 삼성전자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 애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부터는 물려도 죽지는 않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린다 하더라도 다시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현재 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그 매출액 성장률은 좀 빠르게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서 엔비디아를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도 있잖아요. 아, 꺾이면 내가 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들.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15% 이하의 어떤 자리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매수한 그 구간 정도는 올라온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수익 나다가 이탈하면 조금 비중 줄였다가 더 밑에서 한번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국내에서도 이제 파생 옵션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파생이랑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옵션도 혹시 보시는 건지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옵션 배팅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는 전문가시니까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죄송한데 제가 미국 시장까지는 옵션 못해요. 안 왜냐면 이게 저도 총각이면 네. 좀 밤에 잠 안 자고 하게 되는데 와이프도 계시고 아하. 또 아들도 있고 네. 아들도 재워줄 때는 또 재워주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밤 시간까지 시장을 보지는 않아요. 다음에는 그러면 제가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네네. 왜냐면은 옵션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 관점에서 지금 엔비디아나 마소나 애플에 대한 그런 옵션이 하도 크게 터지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식 거래량보다 옵션 거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도 나올 만큼 시장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준비를 네, 한번 그래서 해보죠. 그거가 만약에 가능하시면 제 방송에 오셔서라도 한번 제가 초청을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콘텐츠를 제안을 드리고 네. 그러면 엔비디아 이 정도로 듣고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는 중간에 하나 더 듣고 퀴즈가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잠시만. 저 ENM으로 한번 조금 제 네, 종목인가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J ENM 관련돼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저희 행성씨의 종목 ENM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CJ ENM. 오늘은 노래 없나요? 오늘은 노래. 오늘 노래 없어요? 그때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CJ ENM 알다시피 이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영화 드라마 제작하는 그런 회사고요. 제가 또 이 종목을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첫 번째로 핫한 K 컨텐츠.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핫했던 테마들이 뭐 K 라면, K 뭐 화장품 이런 게 이제 외국에서 잘 나가가지고 다음은 컨텐츠다. 네네. 근데 다음은 제가 봤을 때 K 드라마, K 영화 이런 게 조금 이것도 하나의 한류 열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테마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소외주다. 지금 사실 보면은 주식이 가는 놈만 가고 이제 수급 없고 이런 애들은 계속 이제 거래량 넣고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네. CJ ENM 차트를 보니까 지금 한 8만 원대에 있는데 이 가격이 사실은 이제 한 10년 전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보니까 뭐 혹시 여러분 티빙 보시나요? 티빙? 티빙 썰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티빙, 그래서 티빙 가지고 있고 뭐 TVN, 엠넷, OCN 뭐 이런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드라마가 최근에 또 엄청 히트친 드라마도 있어요. 네. 눈물의 여왕이라고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거랑 뭐 선제 없고 튀어 요즘에 나왔던 그 드라마도 여기서 선제도 여기에요? 네, 어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외국에서 또 히트가 또 되면은 한번 또 열풍이 불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기대되는 게 또 오징어 게임 네. 2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건 넷플릭스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이 약간 국뽕 느낌으로다가 아하. 조금 한번 테마가 돌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국뽕에다가 오징어 게임 관련돼 가지고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스토리를 쫙 들어봤는데 네. 오늘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막타를 치러 조금 빠지고 일단은 다들 한 번씩 공격을 칼을 갈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1타로 그러면 먼저 알겠습니다. 그럼 자 공격 네네. 스타트. 네네. 차트상 지금 바닥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터닝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긴 맞는데 재무제표는 저는 항상 보거든요. 그 기본적 분석을 이제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의 단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죠. 2022년도가 1,768억, 2023년도가
거의 3,968억, 4천억 가까이의 당기 순이익 그 적자를 기록을 하고 그 요번 1분기 때는 적자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유보율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재무제표가 좀 개선되는 시점에 진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아,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또한 생각하시는지. 대응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떨어진 이유가 2020 호호. CGV? 네, 2020년도에 이제 티빙이 출범이 되고, 네. 잠시만요, 마이크 때문에 티빙이 출범이 되고 사실 이제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출 비용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TV, 드라마, 영화, 미디어 이런 거는 사실 광고 업계랑도 뭐 관련이 있잖아요. 네. 광고 수익. 근데 이제 코로나 때 팬데믹 맞으면서 그때 적자가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광고주들이 광고비 집행을 대거 줄였대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이제 22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이렇게 매출이 점점 줄고 있고 요즘 그 연예인 분들도 뭐 작품 자체가 편성이 안 되고 촬영을 해도 개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안 좋은 시기는 맞는데 이제 올해 또 금리 인하 뭐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 업계 쪽에 이게 좀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티빙이 그 아직 적자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적자가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고 요번에 그 요금을 올렸어요. 그리고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제 야구를 유료화해서 사실 이거 야구 무료로 중계하고 티빙 이제 그 이전에 그 가입자들이 많이 조금 늘어나져서 이렇게 네. 유입이 됐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또 그 유료화가 되면 싫은데 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도 사실 프리미어로 보다가 몇 달째 보다가 에이 이제는 그냥 광고 보고 보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다시 네네. 생기더라고요. 그 이탈자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예. 사실은 이것도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치지? 자, 티빙 근데 지금 준비 중인 게 뭐냐면 티빙이랑 웨이브라는 OTT 아시죠? 네. 그 두 개를 지금 합병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준비 중이죠. 네, 준비 중이어서 합병되면은 사실 이제 둘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전망이어가지고 티빙이 좀 빠져도 사실은 웨이브에 또 쓰던 사람들이 또 유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웨이브 쓰시나요? 저희 웨이브 쓰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는 것 같죠? 네, 웨이브는- 아하, 실적이 아. 좋아질 수 있을지. 저는 원래 결제를 안 해가지고. 그래요? 네, 저 유튜브 결제 안 했습니다. 짠순이었다. 근데 이제 합병을 웨이브하고 합병을 하면 또 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도 순차익금이 한 2조 1천억 원 정도 이렇게 있어서 금융 부담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합병에 따른 또 비용이나 혹은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가 이익을 뭔가 못 내고 있는 CJ E&M 입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발목 잡히지 않을까. 실적이 계속 지금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실적. 네. 뭐 회사가 알아서 하시는 그 대표님이 알아서 마- 하시는 맞아, 이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짱입니다, 짱.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한류 컨텐츠 좋아요. 예. 그 네네. 한류 컨텐츠 뭐 얘기 좋은데 근데 이제 한류 컨텐츠가 좋아서 이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CJ E&M이 한류 컨텐츠가 좋아서 사기에는 좀 사실 이게 좀 그 이슈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식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큰 사업 부분이 좀 움직여줘야지 이게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상향을 이끌 수가 있는데 차라리 만약에 한류 컨텐츠나 이런 컨텐츠 관련 종목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좀 다른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건 어떤지. 좋죠. 저 제작사 중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CJ E&M에서 나온 회사고 그 CJ E&M 매출 비중을 보면은 미디어 플랫폼 27%고 영화 드라마가 32%예요. 그래서 아예 사실 이제 K 드라마, K 영화 이게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또 하고요.
이게 또 뭐 엠넷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예전에 엠넷에서 아이돌 뭐 데뷔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아, 그 했잖아요. 조작했던 그 주작질 있었던 아. 그 저는 잘 모르는 아니 얘기인데. 아니 왜 공격을 하면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 예전에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 데뷔를 시켜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전속 계약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만 데뷔를 해서 뭐 2년 활동하고 뭐 나가고 이랬대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속 계약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로 데뷔를 하게 되면은 거기 소속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매출 뭐 이런 것도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JNM이 또 보니까 밑에 레이블 엔터 회사 네. 가지고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레이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레이블을 제가 쭉 한번 뜯어봤어요. 네. 뜯어봤는데 시즌 뭐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장돼 있으니까 다들 알고 있는 건데 네. 보니까 뭐 하이어 뮤직 레코드, 스튜디오 테이크 원, 화담 픽처스, 화행담은 되게 유명하죠 화담, 문화창고, 그다음 KPJ, GT스트, 길 픽처스, 그리고 프레스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 NNNY, 그리고 HNS, 그리고는 베트남에 있는 블루오션과 블루라이트 필름 이런 데를 또 다 인수했고, 또 최근에 국내에서 류 필름 이런 것도 이제 일본에 있는 류 필름 이런 것도 인수를 다 했는데 문제는 얘들이 돈을 못 벌어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좀 많이 사는 이게 CJ 과거부터의 그런 그 이슈가 있는데 CJ가 돈이 좀 있다 싶으면 쇼핑을 막 해요. 그러고는 안 될 때 막 팔고, 그러고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안 좋아지고 이러는데, 또 이제 코로나 이전에 계획을 엄청 크게 세웠던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한류 아레나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CJ 라이브 시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바뀌어가지고 일산 킨텍스 앞에 엄청 큰 거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돈이 부족해서 공기가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유상증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그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너무 또 이게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 과연 그래서 이거를 한류로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거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사실 제가 네.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네. 이 CJ 라이브 시티 저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한류 뭐 콘서트 이런 거 네. 개최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뭐 행사 같은 거 거기서 개최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건설업계가 지금 다 안 좋잖아요. 네. 예, 코로나 때문인데 이거를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가고 그래서 뭐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건설업계가 잠깐만요. 좋아지면 네. 예, 뭐 제가 아직 이제 뭐 하다가 중단되다 하는 것 같던데 네, 네. 뭐 이왕 땅을 팠으니까 뭐 하겠네.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아한다고 해서 원자재 값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직 인건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상황, 맨 처음 공사를 계획하고 막 시작했을 때와 현재 상황이 또 많이 달라져 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어려움이 크지 않나. 그런 상황이 아예 좀 근본적으로 바뀜이 나와야, 혹은 또 이게 어디에 정부 어떻게 해서 뭐 중지안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그런 식으로 아마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저 화면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 운영자님이 저희한테 보이는 모니터링에 지금 일산 거리 지도를 뷰? 펼쳐 놓으셨어요. 킨텍스 앞에 있는 그 지도를 펼쳐 놓으셨는데, 킨텍스 앞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 크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네네. 뭐 일산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동네가 공사 되겠다라고 얘기한 지가 이제 2016년, 17년부터였고 거진 지금 이제 뭐 해봤기면 10년이라고 얘기할 만큼 오랫동안 이제 추진되던 공사가 CJ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좀 이게 막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CJ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이건 뭐냐 그러면 CJ가 코로나 때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CJ가 또 건설도 갖고 있고 CJ, 신세계, 롯데 그리고 두산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경고는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근데 저는 CJ ENM에 대해서 그거는 좀 동의가 되는 게 오징어 게임에 얘기해가지고 한번 수급 공백 터져가지고 컨텐츠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요거는 저도 약간은 약간 ENM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른 기업들 그죠? 그런 네. 부분들은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로 크게 빵 나온 건 아닌데 그냥 CJ 그룹 전체를 보면 이제 지금 얘네가 어떻게 보면 K 콘텐츠의 상당히 중심에 있고 지네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배급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K푸드가 또 엄청나게 인기예요. 네. 그러면 그 연결시켜갖고 CJ ENM 아니 CJ 제일제당이든 C푸드든 뭐든 더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시너지가 상당히 그 콘텐츠적인 부분들 K컬처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하면 LS 그룹처럼. 뭔가가 이 시너지가 정말 좋지 않을까.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 정도 그러니까 CJ도 한번 가면은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고 그러면은 세환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무겁죠. 종목이 무겁다 보니까 그 이제 같은 섹터, 같은 계열사들이 움직일 때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네. 네,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많이 올라간다든지 무거운 종목들이 좀 천천히 좀 따라가다가 멈춘다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형적인 이제 무게감이 있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리고 CJ 그룹은 좀 무겁기 때문에 뭐 네. 건든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A 스토리라든지 네, 작은 종목들로 하면 뭐 스튜디오 좀 더, 땡땡 뭐 네, 이런 애들.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쪽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겠네요. 뭐 좀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이슈들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좀 같이 움직여 줄 때 같이 좀 올라타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엔터 쪽은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네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CJ ENM이 가려면은 이런 정도의 덩치가 가려면은 수급이 계속해서 기관이? 들어와야 돼. 기관이든 네. 외국인이든 네. 그러니까 돈을 퍼부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너무 벌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게 바닥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들이질 않는 거예요. 얘네 입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엄청나게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행성이한테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도 분명히 잘 갈 말씀을 수도 하셨어요. 딱 이거지. 주가로 증명을 하겠다. 네, 네.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이의 픽이 이번에도 잘 갈 수 있을지. 근데 무서운 게 네. 그때 NC 소프트가 그렇죠, 예. 정말 엄청나게 공격당했었거든요. 야 이거 수급도 뭐 전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느낌상 그랬는데 또 제일 좋았어요. 네.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또 행성신께서 이번에도 강림을 하실지 아니면 이번엔 개박살이 날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일단은 다음으로 퀴즈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퀴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요 퀴즈가 차트가 나올 수도 있고 종소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나오면은 저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퀴즈 주세요. 뭘까요? 뭐야 이거? 뭐야? 제발 제부도 이거. 타고 여기 왔더니만 별 볼 일 없구만. 저 안 보이세요? 보이는데?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네. 돈 많이 번다고 여기 왔더니만 별볼 없구만. 매도하고 뭐야? 갑자기 할머니가 매도하고 다시 주도 주러 갑니다. 참고로 이런 주식은 추천 나오면 끝난 것 같네요. 목표 주가 상향이라 하네. 내가 공약한 대로 지표 사이에 들어갔고. 카메라 좀 밑에 좀 달아주세요. 2023년 대비 2020년 순수익이 더블이니 현 주가에 맥시멈 더블 본다.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답. 정답? SL? SM? 아닙니다. 이번에는 진짜 진득하니 기다려본다. 떨구면 계속 추가 매수다. 가자. 7만 돌파. 흐흐흐. 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인가 보네. 정답 정답? 현대위야? 아닙니다. 단순 자동차 부품 제조사보단 자율주행에서 앞장서야 주가 반영될 텐데요.
조금이나마 주가 올라서 다행이지만 씁쓸하네요. 잘 읽어주셨어요. 어렵다. 자, 그러면은 저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하이비전 시스템 아닙니다. 아니, 자율주행 관련주라는 거는 나오는 것 같아.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이 동네는 제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자동차 부품 제조사보단 이게 아마 가장 큰 힌트일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자, 행성이 5만 원, 6만 원, 7만 원. 아 이쪽 너무 회사가 많아서 아 저기 따블이 돼서 지금 7에서 9까지 간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4만 5천 현재 원. 주가는 3, 4만 원대? 3, 4만 원대인 것 같아요. 자, 세현님은 모르시겠나요? 정토방을 제가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힌트는 많이 나와 있어요. 힌트는 나와 네. 있는데 애매하네요. 선성 만도. 만도 정답인가요? 예. 아니 백호 만도 얘기한 적 있잖아. 근데 제가 하려고 사실 아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아, 이거 그래요? 제가 먼저 하고 이거 다 돌면은 이제 만도 같다. 왜? 아하. 주가가 더블 갔을 때 7만 원, 아니, 9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제가 그러니까 만도를 하려다가 에이 설마 지난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아. 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위하고 저번에 갔는데 추천하셨잖아요. 예, 이거 만도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거 퀴즈 어떤가요? 저희 채팅창 한번 반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희 재밌는데요? 요 퀴즈 어떤가요? 그리고 저희 PD님 약간 글자 좀 크게 좀 해주세요. 행성이가 아까 읽을 때 이러고 너무 읽었단 잘한다. 말이야. 네. 그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별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재밌다, 대단하다. 허허, 재밌다 그러네요. 그럼 재미있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차트만 보고 맞추는 것보다는 좀 더 신선하고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추리할 수 멘트 있는 게 좋았어. 있어. 네. 자, 되게 그럼 또 재밌는 퀴즈가 거를 준비되어 갖고 있을까요? 퀴즈 준비되어 있으면 한 번 더 띄워 주시죠. 허허, 뭐야. 읽을 수 있겠어? 정토방인가요? 얘는 도대체 무슨 주식일까? 6개월을 육아하게 돼서 왔다리 갔다리 헛꿈 꾸지 말아라. 기회 줄 때 탈출하라. 주식이 그리 만만하냐? 적자 회사 적자 조심하라. 회사, 적자 안타깝다. 아하. 40억이면 8만 1,000원에 걷어갈 수 있다. 진정 용자가 야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아하, 아, 너무 어려워. 40억이면은 걷어간다는 거 보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인가요? 거래가 없는 예, 종목인 것 거래가 같은데. 없는데. 네, 무슨 주식이냐? 만만하냐? 이거 적자 너무 회사다. 어려운데 아까는 자율주행도 있었고 뭐 예, 힌트가 예, 있었는데 예, 이거는 가격이 아마 8만 1,000원 부근인갑죠? 또 그런가 6개월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도 그런 거 나왔어요. 8만 1,000원. 8만 원짜리. 적자 회사. 적자 회사 8만 원대. 행복. 8만 이마트? 원짜리가 어? 이마트 나왔습니다. 아니고요. 이마트는 더 많이 개박살나지 않았나요? 떨어지겠죠. 네. 이마트가 지금 개박살나 있을 텐데. 네, 쭉 떨어졌죠. 이마트는 58,000원입니다 현재. 예. 아 이게 금요일 종가 게시판이 아니라고 하네요. 금요일 종가 게시판이 아니라고요? 중간인가 봐요. 날짜가 6월 4일인가 저거? 잘 안 보여요 저희가. 잘 안 보이는데. 야 이거 아 너무 어려운데? 기회 줄 때 탈출을 하라. 재미가 없다. 개인 투자자들이 적자 힘들어한다. 회사다. 8만 원 적자 회사. 하고.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연초부터 전혀 주목을 못 받았다라는 소리거든요. 8만 원대. 8만 원대의 적자면 보통 바이오인가요? 네, 그죠? 바이오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바이오가 재미없이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애가 뭐가 있을까요? 바이온도 횡보. 저는 지르겠습니다. 일동제약. 아니에요. 소희형 메디톡스. 아닙니다. 나 주주야. 8만 원 아니야. 11만 원이야 지금. 자, 기회는 두 분께 나와 있습니다. 백공. 자, 8만 원대. 8만 원대. 빨리 해야 되는데 전혀 네. 떠오르는 게 없네. 그냥 우리 포기하고 힌트 힌트. 힌트. 저희 힌트 네.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시죠. 자, 6글자고 초성이 디귿 시읒 이자. 정답. 정답. 두산 로보틱스? 우와. 적자 회사. 로봇 회사도 적자가 많아요. 그쵸. 어, 두산 로보틱스. 기대감이 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와.
로봇이 근데 최근에 진짜 많이 죽어 있긴 했어요. 그죠? 네. 최근에 로봇이- 약간 네. 올라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진짜 많이 죽어 있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퀴즈 이제 두 개 쓰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또 종목 공격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등이 지금 업사부님 오늘 엔비디아의 두산 로보틱스까지 아, 네. 초를 벌써 2개를 가져가 계십니다. 분발하셔야겠어요 주세현님. 아우, 네,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이번에는 열심히 주세현님의 정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예 뭐요? 어휴, 처음 이런 들어보시는 회사가 종목 이름이 있어요? 길어요. 많으실 거예요. 네. 하나, 둘, 이름이 셋, 넷. 글자가 많아요.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종목인데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세력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매매합니다. 그래서 뭐 재무도 뭐 건전성은 보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재무제표는 그냥 기본으로 어느 정도만 되어 있으면 뭐 매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아, 상패 안 당할 종목. 상패라기보다는 이제 재무 건전성이라는 것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뭐 어느 정도 네, 상승폭을 네, 네. 만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자기 자본 유보율 자체도 좀 상승으로 만들어가되 부채 비율은 좀 감소하거나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부채 한 70% 미만 종목들만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차트 보고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장품하고 의약품 원료의 개발 분석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전문의를 통해 가지고 인체 적용 시험 경험과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모 회사가 참고로 대봉 LS라고 네, 꽤나 네. 유명한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좀 괜찮은 기업이고요. 저평가 우량주고 그리고 차트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차트. 네, 지금 상장하고 나서 제가 쓰고 있는 차트인데 상장하고 나서 최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70% 이상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이제 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BPS라고 제가 기준을 두는 그런 이제 기준 지표가 있는데 네. 이제 북밸류 펄쉐어라고 해서 주당 순자산 가치죠. 이 네. 기업에 대한 주가 평가 기준으로 쓰는 이제 그런 네, 가치. PBR의 기준이 되는 숫자다.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BPS를 항상 뮤지션 그 이상, 카더가든 만족감 그 이상 뉴 하이퍼 프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BPS 대비 저평가 구간이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찍었을 때 그 구간을 이제 세력 박스권으로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차트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기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네, 거죠? 차트의 기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밑에 하늘색 화살표로 이제 구간을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요. 네. 여기가 세력들의 매집 박스권이에요. 네. 바닥을 제가 선을 하나 저 그어놨고 무슨 종목이죠?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아까 그 종목에 대해서 최근 차트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확대한 거. 네, 최근 네네. 차트. 좀 전에 거는 히스토리 차트고 네. 지금은 최근 차트인데 바닥에 선을 그어놓고 상방에도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네. 네, 빨간색 선이 보이는데 그 선이 지금 까만색 선이 지금 가려져 있어 그런데 바닥에서 상방까지 이격률이 45% 정도 돼요. 네. 요 구간이 세력 박스권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지금 세력들의 매집봉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이제 매집봉들이 보여지면서 거래량을 좀 수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제가 1년, 2년, 100일선을 같이 보고 있는데 네. 100일선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변곡점이 생겼어요. 차트가 돌렸다라고 해석할 수 네, 있겠네요. 변곡점이 생겼다고 네. 보시면 되고 지금 1년선하고 2년선까지 중장기 평선, 아니 장기 평선인데 장기 평선까지 지금 수렴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박스 구간을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 재미난 거를 한 개 보여드릴 건데 종목 스몰캡 종목들은 세력들이 작전을 하기에 되게 쉬운 종목들이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네. 작은 금액으로 상승 파동을 많이 만듭니다. 요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데 매집은 보통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이라고 있어요. 유통수라고 있죠.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유통수가 있는데 유통 물량 곱하기 3배의 거래량이 바닥 박스권 저점과 고점 이격도 45% 구간에서 터지고 그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이제 3배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 거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요. 유통 물량의 3배. 네. 왜냐 그러면 이거 조금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떨구면 몇 프로일까요?
고점에서 45% 이격도에서 네.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구면 하락을 시키면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30% 구간이 그 개미들이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따라가 들어가는 개미들은 손절을 쳐요. 그 손절 물량들을 세력들이 다 받아내면서 바닥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고 거기서 매집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들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우행보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윗꼬리 단 캔들이 하나 출현했는데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다가 밀렸어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전 고점에 대한 물량들을 세력들이 이제 목요일장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전 고점에 대한 물량들을 세력들이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도 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지금 매물벽들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노란색 그 매물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박스권에서 세력들이 매물벽을 깔면서 평단가를 그 금방 그 제일 두터운 노란색 매물벽으로 평단가를 수렴을 시켰어요. 이제는 곧 파동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마이너스 72%까지 내려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상승폭을 만드는데 전 고점을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면서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나시죠. 상승 1파, 조정 1파 이후에 상승 2파, 조정 2파, 그리고 상승 3파를 만들고 1파, B파, C파 하락파를 만드는데 그런 세력 파동들을 세력들이 만들어내면서 매집 박스권 최고 상단 지점 고점에서 거의 보통 한 60에서 70%까지 띄워요. 그러면 세력들 평단가에서 100%를 만듭니다. 그 100%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세력들이 흔들고 개미 털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요게 예, 네. 요 차트는 이제 대봉 그죠? 대봉에르스 차트. 대봉에르스. 모기업의 예. 차트다. 네, 최대 주주인 대봉에르스 차트인데 제가 집필한 책에도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파동을 2차 파동에서 3차 파동까지 만들면서 네. 네, 파동을 다 만들었죠. 저기서 제가 이제 바닥에서 박스 분석하고 접근했는데 세력들이 모기업에 대한 작전을 했다면 자기업 네, 계열사들도 작전을 합니다. 어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려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요게 아주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지만 모회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는 지금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붙는 상황에서 네. 화장품 관련된 매우 스몰캡, 1,000억이 안 되는 스몰캡 기업이다 보니까 요런 상황에서 최근 거래량도 터진 부분이 심상치 않다. 정도로 저희는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에 3월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 것과 최근에 거래량 터진 것까지 연계해가지고 차트 설명까지 쭉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스타트! 제가 먼저 네네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지금 그 회사의 매출을 보면은 이게 그 크게 확장성이 없어요, 회사가. 없죠, 네. 예, 크게 확장성이 없고 그런 데다가 작업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작업이 들어왔다가 만약에 이제 제가 뭐 한 1억이나 2억, 3억을 막 이렇게 태웠다. 그러면 이거 이제 물량 자기네들이 털고 딱 자기네들 내가 이제 물량 나갈 때까지 이거 안 보는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까지 얘네들 작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도대체 얼마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아, 네, 좋은 질문하셨네요. 네.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들처럼 뭐 우리가 이제 자금을 뭐 몇 억씩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그 총 시총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시총이 한 50억짜리다. 50억까지는 아니겠죠? 예,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유통 물량이 한 50%라고 치면 50억이 유통 물량인데 세력들은 개미들이 사는 물량들을 빼고 나머지 물량들 7, 80%를 매집을 해요. 그러면 보통 350에서 400억을 매집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다 2, 3억을 넣어버리면 이 계좌 누구 계좌야? 이거 털고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1,000만 원에서 맥시멈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매수를 하거나 혹은 계좌를 조금 이제 가족 계좌로 운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하면
이제 주주에 대한 내용들을 세력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이 개인에 대한 몰빵 투자가 아니라면 이 종목들을 한번 흔들 거예요. 바닥까지 한번 흔들 때 안 털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올리면서 1차 파동 때 익절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서 세력 심리 입장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그런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자금은 좀 줄여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네네. 이 종목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임상 그 화장품 뭐 테스트하는 네. 임상 그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작전 뭐 세력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뉴스 없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실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릴 뉴스가 과연 뭐가 있을까? 네, 왜냐면은 요새 어디서 과일 갖고 오는 거 같아. 예리했나요? 네. 네, 그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지금 사실 화장품주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안 올리면은 사실 이제 이 다음으로 올릴 재료 같은 게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주가를 올릴 명분 자체가 세력에게도 있느냐? 재료라든지 네. 네, 그런 이슈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죠. 뉴스에 팔아라. 네, 뉴스가 뜨기 전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데 세력들이 이제 바닥에서 매집을 해놓으면요, 이슈 재료는 지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와요. 상승 이후에. 그러면 개미들이 이제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물량을 받아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K 뷰티 그리고 화장품 테마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상승을 할 때 동반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에 계속 의존해서 화장품에 대한 매출을 좀 이뤄내다가 지금 유럽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진출하면서 K-뷰티가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형 기업들이야 자기에 대한 뭐 자기들 자체적으로 R&D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연구소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겠지만 중소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K-뷰티가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갈 때도 중소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관심 있게 봐요. 대형 그 제조사들에 대한 화장품도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해 본다면 중소업체들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센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뭐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는 지들이 쳐 올리려고 가짜를 만들든 뭐하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언론사 이런 맞아요. 거를 해갖고 하는 경우가 몇몇 많기 기자님들 있으시죠? 때문에 네. 기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이 있어. 네. 몇몇 있어요. 근데 뉴스 이게 돌아가면서 한 500만 원씩 받고 해요. 실패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은 찌라시로 해서 그러니까 넘기고 나오는데 사실 실패한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이제 태희버님 맨날 강조하시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그 거의 뭐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 그래서 조금 적당히 먹고 나오면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항상 재무를 봐요. 재무 안 좋은 기업들 아예 건드리질 않거든요.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이제 적정한 뭐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으면 주가를 띄울 수 있는데 주가에 대한 수익률을 얼마 정도 기대를 해볼까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세력들 평단가에서 100% 이상 띄울 때 과정에서 파동을 만들고 나서도 눌림을 주고 개미 털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차 파동까지가 보통 매집 박스권 상단 그 고점 라인에서 20%까지 날아가요. 20%까지 갔다가 거기서 장대봉을 좀 지지받는다든지 중장기 평선 이탈 없이 움직일 때 추가 상승 2파동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0에서 40에서 50% 그 사이 정도 수익 내고 빠지는 게 적정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눌림을 계속 주면서 파동이 다 안 나왔을 경우는 1파동을 만들고 눌림을 주었을 때는 뭐 이제 중기 평선이라든지 매집 박스권 상단 지점에 대해서 횡보하는 지점들을 보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25에서 30%까지 내려가서 우행보할 때
그런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접근하시면 상승파를 한번 먹고 나서 눌림목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도 나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화장품 주들이 실적이 기반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제 최근 실적이 종목들이. 정말 잘 나오고 좋고 그다음에 중국의 비중이 컸던 게 이제 북미, 유럽 이렇게 커졌다는 어떤 그런 소식들인데 이미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거는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라인업이 갖추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규로 이렇게 제품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한 단계가 좀 넘어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들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가장 매력이 있었던 거는 영업이익이 매우 높은 회사예요. 그죠? 영업이익이 매우 높아서 36%까지 갔던 게 갑자기 작년에는 한 9%까지 확 줄고 올해 다시 한 15% 정도까지 올라오기는 하는데 아니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고 좋을 때조차도 장기 하락 추세예요. 그죠? 최근에는 약간 하지만 정말 크게 장기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화장품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위에서 까딱까딱 되는 걸지도 몰라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게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 튀지 않으면 그대로 화장품주가 쉬면서 같이 묻혀버리지는 않을까. 화장품주 함께 빠질 수 있다. 혹시나 그런 리스크는 없을까요? 지금 요즘 시장도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 종목들이 이제 섹터 순환매가 같이 들어올 때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대한 수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네, 아마 또 다른 이제 개별 이슈로 또 띄워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세력주를 전문으로 이제 분석하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 세력주에 대한 매집을 믿으면 상승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때 뭐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제가 답변을 이제 못 드렸지만 화장품주들이 몰라갈 때 이 종목도 같이 몰라갈 것이다라고 보이기보다는 매집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좀 오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네. 보다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작년 12월, 15월부터 수급을 좀 보면은 기관들이 거의 매일 5천만 원 평균적으로 쭉 이제 매수를 하다가 이제 3월 달에 한번 수급 쐈을 때 네. 그때부터 매수를 멈췄다가 최근에 또 4월 달까지 한 달 정도 매수를 계속했어요. 매일 2만 주씩. 이거는 어딘가에서 찍어서 한 군데서 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기관이 얼마나 샀냐라는 그 일간 거래 데이터를 보시면은 매일 만주에서 2만 주가 매일 찍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는 그 부분이 평단을 보면 한 2,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게 목요일 기준으로 120주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는데 그때 기관의 매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매집이라는 구간에서 매집이 되어 있다. 그리고는 매집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 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만약에 떴을 때 기관이 팔아버리면 밀린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들이 보통 주식을 매매할 때 뭐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기관 외인들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이 종목 무슨 이슈가 있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해놨 다는 것은 아마 이제 기관들이 이제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긴 하는데 기관들이 고점에서 다음에도 치지는 않을 거예요. 바닥에서 거래량들을 수반시켜 놨기 때문에 이 유통 물량을 기관들이 뭐 2만 주, 5천 주 뭐 이런 부분들을 샀다고 해서 그 물량들을 다 매도 친다고 해서 다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유통 물량 대비 3배에 대한 거래량들 터트린 이유가 그 세력주를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텐데 그 통장을 계속 교체를 하면서 금감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작전을 합니다. 오호. 네. 그래서 통장을 수백 개, 뭐 많게는 수천 개까지도 가지고 작전을 하면서 명의 변경을 해 나가면서 매집을 해요. 여기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관들이 뭐 냄새를 맡거나 자기들이 사가지고 단기 수익을 보기 위해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매집을 바닥에서 해놓으면 기관 물량들을 던지더라도 세력들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여력들은 여기 자막 가지고 한번 있다. 좀 깔아주세요. 여기 그 네. 투자 관련된 자막 한번 깔아주시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다 던진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자기들이 유통 물량 대비 80% 매집을 해놨다면 주가를 반드시 반드시 끌어올리고 그 주가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애들이 100%로 봐요. 100%로 보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은 차트 봤을 때 저 5,300원 뭐 걸리는 게 많들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쭉 보다 보니까 뭔가 신빙성 좀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모두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랩핑 한번 하고 요 종목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언급하는 각종 재테크는 스트리머 본인의 주관적 견해이며 아프리카TV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의 이익과 손실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저희는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빼꼼 예, 오늘 예. 무슨 종목이죠? 오늘 클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하하하 클리오. 잠시만요. 클리오. 제가 미리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기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클리오 누굽니까라고 이 행성이가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문 벌컥 열면서 야 클리오 누구예요? 라고 했어요. 벌컥 열고는 클리오 누구예요? 우리가 화장을 가장 많이 하는 네, 실사용자로서 아주 그냥 끄덕끄덕 오늘 아주 그냥 조져버리겠다라는 맞습니다. 예. 그러한 경고를 날렸기 때문에 들어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스타트. 예. 일단 지금 화장품주가 이제 중국 사드 보복,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동안에. 화장품 업계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왜 하냐? 이거는 어떤 주식이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다가 좋아지면 그거 이상으로 주가가 좀 점프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화장품 수출이 올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월 13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 기준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비중, 화장품 비중이 미국이 21.5%로 처음 중국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이제 지역 다변화로 인해서 중국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 수출이 안 좋으면 이 화장품이 크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제 조금 그런 위험 부분을 조금 이제 분산을 시켰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어떤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UAE 대통령 방한 당시에 체결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10년 내에 화장품 관세가 이제 철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도 선전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럼 왜 그 중에서도 이제 클리오를 가지고 왔냐?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많은 화장품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만, 근데 이제 클리오를 가져오고 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클리오가 그 중소형 화장품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중소형 화장품들이 특히나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무 건전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클리오는 지금 이제 클리오, 페리페라 그리고 구달 더마토리 등 이제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해외 매출이 일본 26%, 네. 미국 23%, 중국 19%, 동남아 23%로 매출이 적절히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다른 이제 나라에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특히나 최근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한국 화장품들이 잘 팔린다는 그런 이슈가 있고 이게 저번에도 이제 삼양식품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간다는 게
조금씩 이제 뭐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봤을 때는 뭐 잘 나가는구나, 야 확장됐구나, 우리는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확장 속도가 예전에는 뭐 소문을 타고 조금씩 늘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SNS 상에서 한번 터지고 이게 인기가 끌게 되면 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 매출 중에서 이 세븐일레븐 2만 개 매장에 입점되는 트윙클팝, 이게 이제 세븐일레븐의 20년 만에 새로운 메이크업 브랜드가 입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클리오인가요? 네, 그게 클리오입니다. 어허. 클리오가 그리고 이제 일본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의 화장품 판매 업체 두원 그리고 카와미 등 두 개의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를 해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를 인수까지. 네, 그래서 해외 사업에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클리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 일단 저희가 핵심적인 거는 화장품이 여전히 좋은데 일본에 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도 잘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점, 앞으로 전망치가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유지될 거다라는 네.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격 한번, 공격 마지막에 하세요. 네, 막타 마지막에. 치러, 막타 치러 대기 중이고. 자, 지금부터 공격 스타트! 그럼 이제 제가 가장 가볍게 지난주 동원 FMB의 풀무원 뭐 이런 식의 네. 약간 이제 해보면 사실 이 종목이 되게 좋아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나 앞으로 이 고객이 다변화됐다라는 것도 중국을 탈출하는 이런 것들만 해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기업인 건 분명히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화장품주가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화장품주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네, 맞습니다.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클리오를 왜 선택해야 되냐 하는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탄력이 더 세게 나오는 종목이 더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더 그 진폭이 크게 나오는 하루 진폭이 더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또 더 많잖아요. 네네. 뭐 삐아 같은 경우도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한번 뭐 올라가면 상한가를 찍기도 하고 약간 그런 쪽에 조금 왔다 갔다의 좀 변동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 왜냐면 우리 백곰님이 성과가 좋았던 종목이 지난번 동원 FMB 좋았죠. 그다음에 HR 만도 좋았죠. 근데 이 종목들이 다 급등했다가 눌림목 준 자리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클리오는 지금 올라가서 고점에 있는 상태야. 네. 요거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차트상으로 좀 고점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성장을 잘 하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돌파도 분명히 가능하다. 돌파다. 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약간 좀 뭐 조금 문제 아니면 좀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조금은 내가 원하는 만큼 좀 터져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 본인 좋다고 들고 오셨는데 그런데 왜 발을 빼세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한 번에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게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제 안 나오지 하다가 순식간에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으로 실적 기대. 꼭지 찍으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있다가 한 번 더 치고 나가갖고 대량 거래를 터트려야지 오히려 꼭지가 나올 확률이 네. 높죠. 사실은 현재는 꼭지 형태 모습까지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럼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걸리는 게 있다 그랬는데 아마 걸리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대장주는 결국 실리콘2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실리콘2가 여의도에서 지금 목표 주가라고 이렇게 타겟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 게 53,000원 정도 돼 있어요. 네. 그리고는 노무라에서 최근에 62,0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벌써 52,000원까지 갔다 왔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게 선반영을 다 땡겨서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27배, 포워드 PER 30배까지 땡겼다가 지금 이 주가까지 올라와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if 실리콘2가 꺾인다 그러면 국내 화장품 주식들 괜찮을까요? 이런 점도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실리콘2 저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리콘2도
이 매수를 하고 싶지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단기적으로 너무 좀 급하게 좀 올라온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이제 K푸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K뷰티가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잘하고 있다.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 그래서 네. 테마성인 경우에는 사실 대장주만 가지고 대장주에 몰빵해서 그게 이제 죽으면 다른 종목 다 같이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돈조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다른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1등주 아니면 다른 애들은 다 못 가. 나중에 이제 1등주가 못 가면 그냥 눈치보다 다 죽거든요. 근데 이 실적으로 기반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1등이 잠깐 쉰다고 하더라도 2등주도 튀어나갈 때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화장품주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 데이터로서 증명이 되고 있고 이게 성장성이 좀 저는 잘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를 네. 보자. 화장품주 중에서 네. 나는 클리어가 좋을 것 같다. 예. 클리어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차트상으로 좀 이제 너무 이격이 나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크게 어떤 탄력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등 그런 부분이 좀 없었고, 다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잘 먹고 나오면 좋겠지만 네. 한순간에 급락할 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들어가면 좀 힘들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이제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한 실리콘2를 제외하고 화장품주는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보고 있고 네. 뭐 클리오, 토니모리 그리고 이 펌테코리아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좀 오래전부터 봐왔고 좀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꽤 수익률이 꽤 괜찮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3가지 부분에 이제 공통점이 좀 시장 지배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사업을 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차근차근 이게 막 급등락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상승을 좀 이렇게 꾸준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추세. 그런 부분이 좀 좋다라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매매할 때, 그러니까 테마주를 잘 매매하는 사람들은 급등락을 하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라고 꾸준함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채팅창에서 많이 늘었다라고 백고명 이제 설명하는 거 차분하게 많이 늘었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또 조금 전해주시는 게 있고요. 그러면 혹시 세연님 공격하실 게 있으실까요? 차트가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했습니다. 상장한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중요한 게 일단은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맞을지 한번 짚어봐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기관들이 계속 매도치고 있어요. 고점에서 외인들은 이제 다시 받아내고 있는데 이게 기관들은 매도치면서 외인들은 받아내고 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개미들을 최고점으로 꼬시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물론 그럴 수 있다. 뭐 항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테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에는 너무 사실 힘들었던 시간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보상받고 있는 시간인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잘 돼서 이게 안 됐으면은 좀 어려웠겠지만 그런 게 좀 잘 돼서 데이터들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은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별로 이게 매매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없어요. 뭐 그렇게 기관이 팔았다고 하기에도 좀 많이 판 것도 아니고 뭐 외국인이 샀다고 해도 이거 좀 많이 샀다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만약에 이 회사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눈치를 보고 있다. 트리거를 당기기 전에 이거 살까 말까? 이 트리거를 당기고 있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트링팔 런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되면 분명히 돈은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면 분명히 이걸 눈여겨보는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외국인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해외 진출 레버리지를 되게 세게 보시는 거네요. 일본 쪽에.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막타 치러 들어왔습니다. 아, 예, 혹시 가능하시면은 저희 PD님 카메라를 여기 반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한가요? 1대1로 하는 거 아. 세팅해 주실 수 있으면은 오. 행성이 한쪽에 띄워주시고 배꼽 좋습니다. 한쪽에 띄워가지고 둘이서 대화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면 이제 세팅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행성이 질문 공격 스타트! 일단은 저는 이 화장품 업계의 지금 근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 사실 저는 이제 화장품 실제로 쓰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사용자. 네, 이게 화장품 우리나라의 대장이 원래 아모레퍼시픽, LG 생건이었잖아요. 근데 그쵸. 걔네들 지금 많이 떨어지고 바닥에서 좀 올라와도 예전 그 고점 회복하기는 멀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사실 지금 이제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센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모레퍼시픽 거여서 사고 토니머리 거여서 사고 됐다. 나왔다. 좋아. 가자. 클리오 거여서 사고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코로나 이후로 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제품력을 봐요. 제품이 좋아야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사고 사실은 이제 클리오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제일 좋은 게 화장품 브랜드 회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ODM. ODM 업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이 이제 코스맥스인데 제가 알기로는 코스맥스가 세계에서도 1등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맥스처럼 우리 이 화장품 업계가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제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다 위탁해서 하는 그렇게 하고 너 있거든요. 누구한테 발받았어? 네? 누구한테 발받았어 너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상 이 클리오라는 건 이제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위탁 생산해주는 ODM 업체가 사실은 더 성장성이 있어 보이고 사실 제품력으로 주가가 올리려면 아시죠? 그 요즘에 올라서 VT라는 화장품 회사 리들샷이라는 상품이 작년 하반기 대박이 나서 그쵸. 매출이 뭐 몇천 퍼센트 네.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제품 소문 듣고 샀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제품 자체가 기존에 있던 스킨케어 루틴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써봐야 될 정도로 좋은 제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클리오 자체가 주가가 그렇게 오르려면 클리오에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뭐가 없다. 네. 그래서 사실 클리오보다는 화장품 줄을 살 거면 ODM 회사가 더 낫지 않나. 특색이 너무 없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색조 쪽에서 클리오는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히트 치는 상품도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 물론 그런 회사가 상승률이 더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망, 이 클리오의 유통망 확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유통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일본 쪽에 유통망 확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븐일레븐 입점, 그리고 이 실제로 우리나라 그 결국에 이 그 화장품이 잘 되는 이유는 저는 이제 K-팝이라든지 아니면 K-컬처 이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 이 가미가 돼서 같이 이제 조금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네네. 브랜드가 아니고 네. ODM이 되는 그래서 이 대세다. 클리오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매는 좋았어. 근데 좋은데 네. 클리오는 엄청나게 사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엄청난 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사실 그 중저가의 어떤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브랜드 가치보다는 지금 이제 ODM이나 중저가가 뛰어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딱 그거예요. 중소형 화장품 자체가 지금 훨씬 더 수출 데이터가 높게
그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품을 쓰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20대, 30대 되면 이제 화장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10대, 뭐 초등학생까지 화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성장 발판이 결국엔 중저가 화장품 시장. 그래서 그 유통망, 세븐일레븐 갔는데 일본 이제 초등학생들이 갔는데 이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국 거래. 이거 뭐 아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SK2 씁니다. 아하. 토니모리 에뛰드 안 써요. 아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근데 이제 안 쓰면은 실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네. 실적이 잘 나와요. 아,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뭐 VT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VT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성장한 게 그래도 50%에서 70% 성장을 했습니다. 네. 실리콘드 같은 경우는 150%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클리오 성장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고작 20%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요게 어찌 보면은 클리오가 다른 데 대비해 가지고 성장률이 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거 특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뭐 성장하는 건 맞지만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얘만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게 없지 않냐 요 부분을 맞습니다. 진짜 잘 봤습니다. 과외 어디서 봤냐 너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아니 내가 그거 뭐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얘기했을 때 뭐 그렇게 뭐 제가 반박할 내용은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고 이 다른 애들처럼 뭐 이렇게 매출이 막 이렇게 막 급등은 급등했다가 아니지만, 급락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색 없지 않냐? 그 특색이 없는 대신에 꾸준히 그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어떤 위기가 와도 야 중국이 야 니네 안 팔아라고 해도 뭐 일본에 갖다 팔고 미국에 갖다 팔고 유럽에 갖다 팔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끝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선크림을 아주 화려하게 바르고 오셨어요. 네네. 자 이마에 지금 라인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선크림 어디 겁니까? 클리오 아니지? 아닙니다. 클리오 아니에요. 할 말이 없네. 자 클리오 아니라고 하고요. 졌다. 자 마지막으로 행성이는 클리오 화장품 있나요? 저는 놀랍게도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하 프리페라도 없고요. 네, 페리페라입니다. 아 페리페라요? 네, 죄송해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합니다. 코스맥스에서 만든 쿠션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주주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표 지금부터 시작이 될 텐데 투표는 업사부님 방송국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셀트리온 그리고는 엔비디아 그리고는 클리오도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전에 요 세 종목이 동료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CJ ENM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무슨 연구센터죠?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예. 12글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주식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는 얘를 좀 관심 종목에 담아넣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는 이분이 오늘 얘기하고 방어하고 뭔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좀 재밌었고 도움이 됐다 싶은 거에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다시 한번 퀴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보여주시죠. 차트네요. 17,450원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올 초에 좀 급등을 했다가 쭉 내려와서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소영성. 보이고 있습니다. 소영성 데브 시스터즈. 땡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 대부 게임주 게임주랑도 차트가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닌데 2022년도 1년도 맞네. 게임주 성장주 주세요.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 가격이 걔네들은 금요일 날 네. 올랐어요 거예요. 가격이- 저출산이 네. 맞아요. 하늘에 구멍이 나가지고 며칠 전에 하늘에 구멍이 나가지고 저출산이 올랐어요 금요일 날. 그 하늘을 너무 좋아하시는 뭐라고요? 판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네. 네. 또 뭐 17,450원. 이거 너무 어렵다. 뭐지? 지금 중간에 저게 배당도 있는 것 같은데. 17,000. 테이바 CJ CGV 오, 아니에요.
그냥 한번 네. 포기하고 한번 힌트 볼까요, 네. 그냥?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바로 힌트를 주시면은 테마를 주신다고 합니다. 테마 힌트는 뭘까요? 따라다라단딴. 테마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가요? 선박? 선박? 잠깐. 선박 해운 테마요? 소행성. 테이바. 저 먼저 말했는데요. 아, 뭐요? HMM. 아이, 아이, 흠슬라. 딱 17,000 흠슬라인데. 아쉽네요. 예. 아, 끝인가요, 퀴즈? 또 있나요? 하나 더 있네. 또 있으면 하나 더 주시면은 저희가 또 맞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 보여주세요. 159,600원. 소행성. 정답. 소행성. 네, 하세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아니다. 정답. 알테오젠. 두산. 아, 알테오젠 아니에요? 어? 뭐지? 한 번 더 하고 싶어. 어떻게? 알테오젠 아니고 두산이 아니랍니다. 올해 초에 굉장히 전기주 아닐까요? 전력 같은데 전력. 전기? 지금 작년 4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4월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서. 알았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빨리. 조용히 하세요. 네네. 네. 하하, 이게 뭐지? 한번 봅시다, 빨리. 정답. 어허. 한 번 기회를 더 하고 싶다. 주세요.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아니고요. 저 그냥 초용중공업 가볼게요. 아니고. 효성중공업 해운이 아니에요. 남았나요? 저요? 저 패스할게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정답. 정답 LS 뺏고? 일렉트릭. 소행성. 소인성? 한미반도체. 맞네. 저렇게 두니까 진짜 알 수가 없다. LS 일렉트릭은 작년에 우와. 2차전지 엮였었어. 오늘 퀴즈로만 행성이가 뭐 퀴즈. 3개인데? 와, 세 개네. 와. 퀴즈만으로 3개를 지금. 네, 3개인데. 장난 아닙니다 오늘. 이러면은 행성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설문 몇 개를 거시겠습니까? 마지막 설문? 네. 이게 지금 제가 3개, 2개, 1개니까 네. 3개 한번 가죠. 세 개를 마지막 걸겠다. 설문으로. 네. 알겠습니다. 세 투표로 개로 걸고 그 상황에서 일단 세연님이 만약에 우승한다 그러면은 공동으로 공동 상금을 1등을 나눠 가져가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투표 결과 오픈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방송에서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투표 못하신 분들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엔비디아가 여전히 1등을 지켰을지 아니면은 CJ ENM으로 넘어갔을지 아니면은 걱정입니다. 이게 또 1,000억이 안 되는 12글자짜리 주식으로 갔을지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등 누구죠? 누구, 엔비디아. 네. 이거 칠제끼야. 네네네. 아이, 글로벌 대장주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겨 이거를? 맞아요. 아니 근데 오늘 핵심은 이게 좋은지는 다 아니까 네. 그래도 한번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회 놓치지 말고 한번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고민하지 말자. 15% 빠지면 무조건 네. 사라라는 그 약간 전략은 요 표까지 만들어왔잖아요. 너무 치트키잖아 이거. 맞아요. 아무튼 오늘의 우승은 업사부 형님. 아유. 네, 우승을 했다라고.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누가 이겼었죠? 제가 볶음님. 지난번에 그러면은 이제 이제 한 번씩. 거의 이제 한 번씩 다 1승을 했고 저희 게스트분은 아직까지 승리한 게스트가 있지 않나요? 그 제일 처음 하이닉스. 처음에 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맞아요. 게스트도 지금 1승을 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주세님 어떠셨어요? 앞으로 이제 대형주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아니, 생각이 무척이나 세령 들고요. 연구소인데 세령 연구소로서 일단은 다음에는 대형주를 들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성이 어땠어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네. 오늘은
사실 조금 더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좀 자제했거든요. 아, 예.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아, 클리어.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일단은 미리 행성아 그 얘기를 해줘. 공격하고 싶으면은 내가 분량 조절을 아주 그냥 조져버릴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격을 많이 받은 백곰이 어땠어요? 아 이번에도 뭐 올라갈 것 같네요. 욕을 많이 먹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사부 형 네. 어떠셨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맏형인데 지금 회식을 이렇게 우승하신 분들이 쏘시다 보니까 네. 마음에 부담이 계속 있었어요. 내가 싸야 되는데 형으로서 내가 맛있게 싸야 되는데 고려해서. 오늘 그래서 다행히, 엔비디아를? 네, 아주 좋아. 오늘 알겠습니다. 내가 음식을 쏘려고 엔비디아를 준비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은 다들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어찌 보면은 약간 기본적인 스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방송 다시 한번 뭐 돌려보셔도 우리가 배울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다들 성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저희도 또 열심히 또 다음 컨텐츠 준비해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캔들마스터 저희 여기까지 방송하고 그러면은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내일도 다들 다음 주도 다들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